퍼펙트 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선수들의 에버리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그런 테이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버리지를 봤을 때 오늘 내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박명규 선수의 초구로 경기를 출발하겠습니다. 초구 성공률 44.4%, 초구 에버리지는 약간 1.0. 길게 진행이 돼 버렸어요. 네. 박명규 선수가 지금은 운영을 잘하고 이기는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초구 성공률만 조금 더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보완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선수들이 초구에 대한 연습량이 충분해서 점점 대회를 거듭할수록 초구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자, 앞돌리기 짧게 진행 좋습니다. 펑린 선수 첫 공격 잘 들어갔습니다. 푸엉린 선수가 뱅킹도 잘 이기고 초구 성공률도 높은 거에 비해서 1세트 승률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50%밖에 안 됩니다. 1세트를 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버리지가 좋아도 승을 챙기는데 약간은 어려움이 따른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빠르게 자세를 잡고 뒤로 돌려치기 성공. 연속 득점. 포쿠션으로 맞으면서 이목적골을 앞쪽으로 쳐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자연 지금 수비가 돼버렸는데요. 네.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공배치입니다. 투뱅크죠. 빨간 투뱅크 이어 빨간 공 비껴치기 형태로 아래쪽 장쿠션 맞고 진행되는 걸 노려봤습니다만 반대면이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펑린 선수 첫 공격에서 2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명규 선수가 이번 시즌에 또 15점의 하이런을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박명규 선수의 시즌 1세트 승률은 50%. 박명규 선수는 1, 2세트 승률이 50%, 3, 4세트로 가면 64%, 80%로 후반에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껴치기. 네. 박명규 선수의 첫 득점. 네, 이번 시즌 에버리지가 1.299, 1.3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에버리지고요. 반면에 우엠퍼영 선수는 1.535. 두 선수의 에버리지 차이가 이제 0.2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타율을 보면 오히려 이번 시즌에 박명규 선수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네. 요 뒤로 돌려치기는 아쉽게 네. 놓치는데요. 박명규 선수가 자신의 시즌 에버리지에 비해서 장타율이 굉장히 좋은 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공타가 많은 대신에 한번 연타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래도 꽤 많은 그런 장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첫 PBA 시즌 2020년에는 득점 성공률이 52.4, 이번 시즌은 54.6. 두 번째 PBA 시즌에서는 확실히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로 스핀샷 좋습니다. 키스 빼는 방향을 아주 잘 두께를 설정해서 만들어냈어요. 다시 보시면 하얀 공 움직임 보시죠. 네. 빨간 공과 장쿠션 사이로 빠지는 그런 키스를 보여줬습니다. 샷하고 나서 일목적구가 빠지나 안 빠지나 궁금해하지도 않는데요. 완벽하게. 워낙 이제 예. 뒤쪽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샷을 했던 거죠. 자, 두꺼운 두께로 끌어서 마지막 회전 살아있죠. 네, 옆돌리기 또다시 연속 득점. 이제 2023년을 앞두고 PBA 협회에서 김영수 총재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신 걸 보니까 해외 투어 진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푸엉린 선수가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화제가 될 수 있는 베트남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가 지금 베트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그렇게 되려면 마민캄 선수가 이번에 우승을 한 김에 푸엉린 선수나 응우엔꾸억 응우엔 선수나 응모딘나이 선수까지 꾸준히 성적을 잘 내줘야 확실하게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기대가 큽니다. 워낙 또 베트남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있어요. 예. 컨트롤이 상당히 좋은데요. 좋은데요. 초반부터. 예. 가볍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4연속 득점. 자, 이번 공격은 좀 까다롭죠. 하얀 공 옆돌리기가 조금은 좀 버겁긴 한데요. 거의 하얀 공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는 얇은 두께로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회전 다 해도 조금 풀리고.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아하. 장타 5점에 한 점 못 미치는 4연속 득점. 오히려 빨간 공 비껴치기를 좀 회전을 빼고 뭐 시도를 해볼 움직도 했던 그런 매치였습니다. 6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응우엔. 와이브 쿠션 뱅크샷이죠. 노란 공을 향해서 갑니다. 이번 시즌 뱅크샷 득점 비율 27%의 박명규 선수. 자,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박명규 선수 이번 시즌 이 성적 중에 좀 신기한 게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뱅크샷 득점 비율이 22%, 19%, 20% 이랬는데 이번 시즌 갑자기 5% 이상 상승한 거죠. 네. 이제 1점짜리만 갖고는 못 견디겠다라는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뱅크샷 비율을 좀 높이고 있는데 예.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의 뱅크샷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봤을 때 남자 선수는 한 20% 중반대 정도. 후반대로 넘어가면 약간 좀 너무 뱅크샷이 좀 남발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여자 선수는 한 30%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규 선수도 응우엔 선수 혼자 도망가게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떨어질수록 뱅크샷에 의존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공타가 많고 득점이 안 나오다 보면 뱅크샷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남는 장사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네. 네, 2점짜리를 이렇게 치다 보면 또 의외로 공타의 확률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네. 과연 1점짜리와 2점짜리 적중 확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비율을 좀 적정하게 좀 섞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돌리기 좋습니다. 네. 잘 들어갔습니다. 먼저 장타를 뽑아내고 있는 박명규 선수. 말씀드린 대로 장타율에 대한 그런 연속 득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노란 공 뒤돌리기를 쳤을 때 기울기가 약간 있어서 자, 노란 공의 움직임이 조금 키스 때문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교차를 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네, 타이밍 기가 막힌데요. 확실하게 먼저 뭐 보내놓고 아니면 확실하게 내공이 먼저 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접전으로 교차를 시켰네요. 약간은 위험 부담이 있었던 그런 공격이긴 했어요. 예. 확신을 갖고 지금 키스를 뺐던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얇은 두께 리버스. 좋은데요. 오호. 야, 이거 자, 아쉽네요. 네. 두께가 아주 날카롭게 얇은 두께 노렸습니다만 되는 줄 알았네요. 네. 친 선수가 가장 아쉽겠죠. 네. 자, 마지막에 회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6점 치면서 역전에 성공을 한 박명규. 스코어는 7대 6. 키스는 안 났지만 이게 마지막에 쿠션 타도 네, 갈 수가 없죠. 펑린 선수의 오늘 첫 공타입니다. (15점) 세트제는 한 번의 수비로 그냥 경기가 바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죠. 한 번 묶고 바로 다음에 기회를 받아서. 넣어치기인가요? 더블 쿠션인가요? 자, 지금 공은 더블 쿠션으로 가네요. 아, 자, 역회전을 좀 많이 썼어요. 내공의 스피드가 워낙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줬어야 되는데 네. 원에서 투 갈 때 커브가 뭐 거의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뒤돌리기. 가볍게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동점. 비껴치기 형태로 짧게 보는 공이죠. 자, 오. 네. 마지막에 좀 바짝 솟구쳤다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대회전으로 가죠. 빨간 공의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뒤로 돌아서 네, 나오긴 좀 나가면 어렵죠. 깁니다. 그런 것 치곤 굉장히 가깝게 갔는데요. 예. 힘이 좀 빠지면서 네. 네, 약간 롤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세도 맞을 뻔했어요. 그렇죠. 들어갈 때 이 길은 나올 때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됐던 그런 위치였는데 이래서 빠진 공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두 공이 모인 것 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배치의 뱅크샷인데요. 길게 세워보는 뱅크샷이죠. 자, 플러스 형태를 약간 좀 차이가 났습니다. 네, 쉽지 않았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네. 박명규 선수가 4이닝 5이닝 연속 공타. (4이닝에도) 박명규 선수가 더블 쿠션 실패하고 나서 세이프티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펑린 선수에게 괜찮은 공이 가면서 2점을 맞았고, 이번에도 좀 공을 편하게 준 것 같아요. 네, 또 마찬가지죠. 뒤돌리기. 오호, 키스인데요. 그래도 오호, 들어갑니다. 그래도 들어갑니다. 예. 참 당구 경기 하다 보면 이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진로 방해가 약간 있었지만 비껴치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내공의 진로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득점이 되는 모습. 공을 좀 쳐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일목적고를 먼저 많이 밀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네. 입술까지 꽉 깨물고 인사를 했던 펑린. 초반도 아니고 경기 중후반에 이런 행운의 득점이 나오는 건 상당히 네. 위력이 있는데 그 위력을 배가시킬 후속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펑린 선수의 힘 조절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뒷공들이 계속 뱅크샷 찬스를 박명규 선수한테 자, 주고 있었고, 자 지금 이제 세워치기로 가네요. 네. 키스, 오, 피했고, 넘쳐나가죠. 차이가 좀 많습니다. 네. 3이닝에 6점을 친 이후에 3연속 공타. 그 가운데는 7만한 공도 있었고 상대 선수에게 견제를 당하는 공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묶여서 연속 공타가 나오면 감각이 좀 무뎌지죠. 네. 자 더블 쿠션으로 놀릴 텐데요. 앞서 비껴치기 좋은 감각을 보여줬던 펑린 선수, 이번엔 오,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러게요. 너무 많이 내렸어요. 상대 선수에 대한 견제가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였을까요? 자 이거는 뭐 득점이 되면 다음 공 포지션이고, 네. 득점이 안 되면 또 세이프티 플레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점짜리가 아닌 공인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차이가 좀 많이 네. 났죠. 의도적으로 뭐 디펜스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친 건 아닌데, 네. 공의 배치 자체가 이제 저런 식으로 자, 이제 다음 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대회전 길까요? 들어갈까요? 아, 굉장히 접전이 아, 되었네. 네, 잘 들어갔습니다. 3연속 공타를 끊어내는 박명규 선수의 대회전. 워낙 일목적고 좀 멀리 있었고 쉽게 풀어내기는 좀 굉장히 어려웠던 공인데요. 잘 풀어냈네요. 네. 다음 공 옆돌리기. 좌측 우측으로 다 있는 그런 옆돌리기인데요. 포지션을 위한 힘 조절까지 가능할까요? 일단은 득점, 그리고 일목적구. 테이블 한가운데 딱 자리 잡았네요. 조금만 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울기가 좀 있어서 예. 뒤돌리기가 보이긴 하지만, 자 얇은 두께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잘 들어갔네요. 예. 오, 키스 나면서 오. 오히려 옆돌리기가, 자동으로 포지션이 됐어요. 네, 약간 내공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역전을 했고 먼저 두 자리 수득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공타 치다가 치기 시작하니까 또 몰아치고 있고, 이번에도 5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을지. 자, 옆돌리기 빠질 틈이 없. 오, 이거. 빠질 틈이 있었어요. 예. 아, 지금 두께 설정도 약간은 조금 찜찜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일목적구가 이제 돌아서 나갔는데, 네, 저 공을 조금 더 얇게 쳐서 확실하게 돌아가 나가게 해야 되는데요. 빨간 공 움직임 보시죠? 예, 네, 코너에서 파트 돌았단 말이에요. 조금 넉넉하게 돌면 조금 더 얇은 두께를 맞추면서 충분히 득점이 됐을 뻔했는데요. 저게 이제 너무 두꺼우면 빨간 공이 횡단하면서 키스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공이었거든요. 그렇죠. 오, 펑린 선수도 키스를 실수가 빼지 나옵니다. 못합니다.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한번 빼보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키스가 났네요. 네, 베트남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그 일목적구 컨트롤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자, 이거 네, 들어가면 한 점 더 노릴 수 있겠는데요. 안정적인 그런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힘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의도대로 아주 잘 된 모습인데요. 가까이 있는 노란 공.
지도를 내기로 갑니다. 일목적고 먼저 보내놓고 잘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자, 지금 배치상으로 완벽히 넣어치기 하지 왜 저거 1점짜리 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3,000분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실력이 좀 딸리시는 분이에요. 확실한 1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클럽에서 큰 부담 없이 칠 때는 그렇게 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점자일수록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완뱅크로 넣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에라 확률이 그만큼 높은 그런 공이기도 합니다. 두께가 잘못 맞은 것 네. 같은데요, 이건. 두께에서 문제 실수가 있었어요. 네. 약간 회전을 빼고 두께를 썼는데 예. 생각보다 좀 많이 두껍게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일목적고에 다 뺏기면서 내공이 진행이 좀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약간 미스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생각보다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났죠. 네. 자, 15점 언저리에서 이렇게 주춤하다가는 잡힐 수 있습니다. 예. 자, 펑린 선수의 공격. 펑린 선수도 지금 2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자, 부드럽게 앞공을 먼저 쳤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분리가 좀 크게 일어났네요. 네. 아무래도 약간 조금 멀리 있는 거리를 움직여야 하고 내공의 움직임이 좀 많아야 되니까 타격이 좀 들어갔던 게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샷도 필요했고요. 예. 타격 충격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분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얇게 갈 거면 어차피 내공 손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은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미세한 그런 두께 차이거든요. 예. 자, 옆돌리기. 네. 돌아 나가지 않고 들어가면서 13점, 2점 남고 뱅크샷이 나오나요? 뭐 굳이 뱅크샷 칠 필요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좋지 않아요. 네. 자, 좀 까다롭긴 한데 완뱅크 걸어치기를 하기에는 내공의 위치가 너무 좋지를 않고 네. 빨간 공을 대회전으로 치자니 좀 그렇고요. 직접 두꺼운 두께로 칠 수 있는 공인데 회전을 좀 빼면서 들어갔어야죠. 네, 너무 많이 뺐네요. 네. 두께 당점 스트로크 이걸 줄여서 이제 두당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 조합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네요. 요즘 참 예전에 듣지 못했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당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응우현 선수에게 계속 기회가 오고 있는데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자, 이 공도 조심해야 돼요. 하얀 공 움직임이 키스가 날 수 있는 네. 그런 배치인데 저거 지금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치고 나서 하차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후반 들어서 계속 키스가 나고 있어요. 응우현 선수. 그냥 편안한 두께로 지금 그냥 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네. 저런 경우는 이제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거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길게 세워칩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공 잘 안 되는데요. 예. 키스 나서? 바라지 마십시오. 네. 우리 권질 캐스터 그 수지가 거의 이제 탈로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뭐 전 탈로 날 만큼 다 탈로 났어요. 예. 오히려 약간 까다로운 공일 때 집중력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더블 쿠션이죠. 장장단으로 내리는데요. 하얀 공의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자, 잘 들어갔네요. 네. 딱 치기 적당하게 하얀 공이 이제 이목적과 떠 있었기 때문에 배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배치였습니다.
앞서 실수가 조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 푸엉린 선수 잘 해결했습니다. 두께를 좀 이용해서 퍼쿠션까지 보는 거죠.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자세가 좀 불편한데 엎드려서 뻗었을 때 샷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한번 그렇습니다. 살펴봤네요. 네, 샷의 깊이를 한번 측정을 해봤던 거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익스텐션을 네. 장착을 합니다. 그냥 치는 것보다는 익스텐션을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푸엉린 선수가 또 조금은 단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로크의 깊이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주 가볍게 던져놓고 성공합니다. 샷 깊이를 미리 이렇게 체크해보는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신중하고 침착한 준비성 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저렇게 조금 큐거리가 잘 안 나왔을 때 네. 멀리 있는 큐거리를 이 정도면 깊이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를 다 판별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지금은 네. 좀 애매했기 때문에 한번 측정을 해본 거고 네.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한번 카메라에 잡혔네요. 타임아웃을 쓰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더블 쿠션을 장장 단으로 치자는 이제 키스가 보이고 그러면 약간 줄여주면서 횡단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두께로 밀었군요. 와, 이 공 좋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쳐서 비껴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일목적고의 움직임이 조금은 더 빨리 진행돼서 키스가 빠지는 그런 모양인데요. 네. 일목적고 꽤 가까이 있어서 좀 밀리게 잘 치기가 좀 신경이 쓰였을 텐데. 두꺼운 두께를 쳐서 투로 보내는 지점, 네. 투 쿠션의 지점을 그대로 떨어뜨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더블로 갔어요. 안 타고 잘 좋습니다. 따라갑니다. 네. 멋지게 성공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역전이 됐는데요. 예. 자, 박명기 선수 상당히 아쉬운 그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 공은 정말 잘 쳤네요. 키스도 안 나게 타이밍 잘 잡고 포지션까지 완벽했습니다.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박명규 선수가 좀 주춤하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 쳐놓고 그냥 뒤돌아서서 들어갑니다. 네. 가볍게 처리를 하면서 마지막 한 점. 멋진 6연속 득점으로 역전 피니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박명규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쉽겠어요. 또 푸엉린 선수가 마지막 요 득점이 앞서 두께가 약간 잘못돼서 키스 났지만 들어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쳤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선수들이라면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겠지만. 기본 좋은 6점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2세트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진행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응구현 선수가 15대 13으로 승리를 거뒀고 1세트를 이겼을 경우에 게임 승리 80%를 보여주고 있네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